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 공부 처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됐습니다. 예. 대부분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내년 10월 달에 시험이니까 내년이 이제 29회인데요.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시험이 뭐 어떻게 구성되며 그런 것들은 오리엔테이션은 뭐 여러 번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과목 소개만 좀 간략하게 하면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우리 이제 1차는 두 가지. 민법 그리고 학개론 두 가지가 있는데 1차는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난 민법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해서 점수 좀 더 많이 맞아서 이렇게 보태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또 학개론이 또 잘 맞아. 또 이게 또 경제랑 관련이 있어갖고 또 그럼 또 이제 학개론 잘 받아서 점수 보태주고. 그러니까 전략 과목을 둘 중에 하나로 정하면 된다고요. 근데 2차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요거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중개사법. 요게 그냥 전략 과목이에요. 공부하시다 보면 공법이 그게 체질에 맞을 수도 있어요. 좀 특이한 분이야. 뭐 그런 분이 있어. 나 공법이 맞는데 그래도 전략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공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아도 시험 대비해서는. 왜냐면 이게 양이 적고 내용이 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한 과목이고요. 다른 건 8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공법 50점 목표야. 그냥 50점. 마음 편안하잖아. 그러면 이제 공시세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개사법으로 이렇게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 60 만드는 거고. 2차 과목이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죠.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40문제가 나오게 되고 32개를 맞아야 목표가 이제 32개. 32개를 맞아야 이게 80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 2차는 합격권이죠. 합격권. 2차는 웬만하면 또 점수가 나와요. 1년 동안 하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2차는 됐대. 1차가 안 됐대. 저한테 와서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같이 하시면 1차가 중요하다고. 1차가. 최악의 사태는 피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이제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죠. 1차가 되고 2차가 안 됐으면 내년에 2차만 하면 되니까 진상 2개 떨궜다고요. 그리고 올해도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붙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웬만하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올해 2차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도 다 붙으셨어요. 2차만 하시면. 1차, 2차 같이 했을 때가 문제지. 이제 1차가 돼야 2차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1차 안 되고 2차 됐다. 이건 그냥 안 된 거니까 그런 전략을 잘못 짜신 거죠. 전략을. 1차, 2차 같이 공부하시면 1차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2차는 수업만 잘 듣고 어떻게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따로. 2차를. 지금은 좀 괜찮죠. 이제 1월 달 되고 하면 정신 없다고. 예. 그러면 1차 위주로 복습하시고 하시는 거지 2차는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시간도 없고. 막 수업 따라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끝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2차는. 다른 거 방법이 없어. 자, 40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요거 28문제. 앞에가. 중개실무가 12문제. 이게 40문제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공인중개사 법령.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할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때는 이 법령 파트만, 앞부분만 공부하시는 거지 뒷부분은 그냥 수업 듣고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법에서 배우신 걸로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중개업할 때 필요한 다른 법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법에서 주택임대차, 뭐 상가임대차 그런 거 나오니까. 자, 이제 이렇게 구성되고 요 중개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그냥 공부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주택임대차, 뭐 상가임대차 그런 거 배우시는 걸로 하시는 거고 또 공법에서 뭐 농지법 배우면 그것도 문제가 안 나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명의신탁 뭐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런 거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는 걸로 어떻게 해보시는 거고 따로 공부하실 때 이제 우리만 딱 있는 거는 요거죠. 공인중개사 법령 28문제 나오니까 요거를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중개실무는 사실 뭐가 나올지 잘 모르는데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몇 문제가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제가 다 말씀드려요. 공부하기가 쉽다고요. 나중에 정리하기가. 왜? 나올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나온 데서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요게 어떻게 되냐면 법이 두 가지예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중개업 관련된 거예요. 우리 관련한 건 중개업이니까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거.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매매계약 체결하고 실제 거래가격 신고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가서 신고해야 돼요. 그 관련 법이에요. 옛날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법이었어요. 통합되어 있다가 분법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법 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이 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올해는 5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많이 바뀌어갖고 여기. 통상적으로는 그냥 4문제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나오죠. 중개업 하는 거에서. 그럼 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중요하죠. 그 양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이 양이 부동산거래 신고법 요거보다, 여기 공인중개사법보다 이게 양이 더 많아요. 양이 더 많은데 문제가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올 거 딱딱 찍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양도 적은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이고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맞는 방법,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맞나? 수업만 잘 듣고 버티면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들은 풍월이 진짜 무시 못해. 시험장에서 막 생각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같이 하시면 1차 위주로 공부를 쭉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최악의 사태가 나오니까 1차 안 되고 2차 되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1차 위주로 계속 복습하시고, 민법이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민법이 80%예요. 민법만 잘 되면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돼.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같이 하시면 민법 위주로다가 계속 복습하시고, 용어들이 또 막 새롭고 하니까 공부 처음 하시면 그러면 되겠다. 이제 수업만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12월 달은 여기 이제 기초 입문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1월 달부터는 기본서가 따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11월, 12월은 이걸로 하고 기초서 입문서로 1월 달, 2월 달, 그리고 3월 달, 4월 달 다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기본서를 2바퀴를 돌리게 되죠. 기본서로다가. 근데 이게 양이 두꺼워요. 공인중개사법도 중개사법도 양이 두꺼워요. 기본서는. 그래서 그걸로 정리한다? 조금 힘들어. 그래서 이제 5월, 6월 달에는 뭘로 하냐면 요약집으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보는 거죠. 뭔가를. 기본서에 있는 내용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양을 줄여놓은 거, 요약집으로 반복해서 계속 돌리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외우고 했으면 7월, 8월 달에 우리는 2달씩 돌아가니까 문제집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면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9월에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 시험 보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시험 공부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시험 공부가 끝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붙어야 돼요. 그럼 뭐까지? 마킹까지 시간 내에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마킹까지 하는 게 시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 내에 다 풀고서 마킹 못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시간 내에 마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빨리. 또 2차도 작년까지는 3과목을 같이 봤어요. 원래 2차가 4과목인데 시험은 3과목으로 봐요. 공시세법은 1과목이니까. 그게 시험은 3과목으로 보는데 150분을 스트레이트로 보는 거 있어요. 2차를. 150분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힘들지. 150분 동안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시험 보면서 허리 나가지. 허리 나가. 되게 힘들다고요. 근데 장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150분 주면은 뭐 충분히 그냥 시간 내 마킹하고 다 해. 2차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분이 없었어. 마킹 실수했다 이런 분이 없다고. 150분 동안. 시간이 이상하게 부족하지가 않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이죠. 어떤 분은 공부 좀 돼서, 어떤 분은 아예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은데 올해는 또 그것도 나눠줘서요. 또 중개사법이랑 공법이랑 같이 봐요.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공시세법을 봐요. 그러니까 나눠지다 보니까 시간이 또 부족하대. 시간이. 공법이랑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분 동안에 80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다 해야 된다. 공법 만만치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중개사법 뭐 다시 보고 이럴 시간도 없다고. 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빨리빨리. 그래서 공부가 어디까지 끝나는 거냐면 내용 알고 문제 풀어서 시간 내 마킹까지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마킹 연습. 어떤 분은 우리 시험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안 됐냐면 안 되려면 별게 다 안 돼요. 시험 보실 때 막 시끄러우니까 여기 귀에 꽂는 거 있어. 주황색으로 그 3M 꽂는 거. 그 집중이 잘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이제 막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기침도 하고 하니까 이제 꽂고선 문제를 푼 거예요. 10분 남았습니다. 이 말도 안 들린 거죠. 꽂아 나가고 마킹 못했어. 마킹은 떨어진 거죠. 집 와서 시험지상은 다 붙었지만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마킹까지.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 정도 다 풀면 얼마가 남았다 이게 이제 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연습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립다 그냥 내용 외우고 문제 푸는 것만 그냥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다 풀어서 딱 되면 그게 이제 한 10분 정도 남더라. 이 정도까지. 최소한 10분은 마킹 시간 빼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의고사를 매달 보시면서 본인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모의고사도 계속 보시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매달 보시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공인중개사법 전략 과목 80점 맞아야 된다. 32개 이상 맞아야 된다.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요. 택도 없어. 무슨 32개야. 20개도 간신히. 반타작 간신히 한다고요. 모의고사에서. 60점, 50점이에요. 중개사법도. 그럼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게. 이거 80점 나와야 된다는데 왜 안 나오지? 안 나와. 물론 간혹 뭐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점수가 안 나와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모의고사 문제가 어려워. 왜냐면 양이 적은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낼 수 없으니까 꼬고 또 꽈서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점수가 안 나와. 근데 본시험은 딱 한 번 보는 거니까 1년에 깔끔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록 세워요. 시험장에서 깜짝 놀래 본인이. 와, 내가 80점 맞다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는 계속 보시는데 시간 내 마킹까지 하는 거 그런 거 연습하시는 걸 위주로 두시고 성적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자.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방심해서. 오히려 성적이 조금 안 나와야 공부 좀 하셔갖고 시험장에서 기록 세우고 합격한다. 그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책을 좀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16페이지를 보세요. 16페이지. 총칙 되어 있죠? 총칙. 그래서 파란색 1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 및 성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이제 파란색 2번. 용어의 정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중개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 근데 뒤에 보시면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냐면 24페이지에 있는 3번 중개대상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24페이지에 있는 중개대상물 먼저. 자, 일단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답이 있는데 매도인이에요. 파는 사람이죠. 매도인이 토지를 팔아요. 얘가 매수인이에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처음 공부하시면 이런 용어들도 생소하다고. 나중에 되면 이제 익숙하게 되고. 둘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사고 파는 거. 둘이 이렇게. 그러면
매도인이 팔았잖아요, 토지를. 그럼 뭔가 줘야죠. 그러니까 토지를 팔았으니까 뭔가 줘야 되는데 뭘 주는 거예요? 토지를 어떻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등기부 확 던져주는 거예요? 등기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삽으로 흙을 퍼서 주는 거야? 그건 삽질이야, 삽질. 뭘 주는 건데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 뭔가 주긴 주는데 소유권을 준다고요. 이게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매매,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워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토지에 설정되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다. 요거를 누가 본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뭐냐면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밖에 사무소 차려놓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걸 본 거야. 딱 토지 매매 계약을 딱 봤더니 자 토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토지 이거는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 대상 이게 중개 대상이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토지는 물건이잖아요. 토지 건물 그런 거 물건이니까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대요. 아,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렇게. 그럼 이제 소유권을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소유권 이거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권리다 이렇게 불러요. 아, 소유권 넘어가는 건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고. 또 매매를 봤더니, 매매하는 것도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 매매가 아니라 행위.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사고 파는 행위.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다 이렇게 또 배워요. 나중에. 이제 다른 법도 공부하시고 특히 민법도 공부 웬만큼 되면 용어들이 어렵지 않다고. 중개대상 행위.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거를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불러준 것뿐이에요. 중개대상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는 별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거래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나온다고요. 지금 토지 매매 계약 하나 계약 체결했는데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원래 법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배워요. 하나의 거래에서 다 등장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 이게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면 중개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가 중요해요. 앞에 있는 중개 대상. 내가 이걸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지. 이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는 그런 건 민법 시간에 중요한 거고 우리에겐 공인중개사법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요. 자 이제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렇게 나와. 아니면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인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중 중개대상 행위인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뭐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물건, 권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중개대상 이게 중요하니까 얘가 중개대상인지가 중요하니까 다 살펴봐야 돼요. 나와 있는 거를.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물건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 그냥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걸 일단 적어볼게요.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시계 안 돼요. 점유권 안 돼요. 상속 안 되고 그냥 적어본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다음 중 중개대상 물인 것은 근데 이제 지문이 토지, 점유권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중개대상 물인 것은 물어봤으니까 물건만 요것만 봐서 이게 5니까 5 하면 안 된다고. 이게 5였지만 토지, 점유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X잖아. 그럼 X 이렇게 해야죠. 다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토지, 상속이래요. 토지는 되는 거지만 상속이 X잖아요. X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다 살펴보자. 중개대상 권리인 것은 이렇게 나왔대요. 시계, 소유권이래. 소유권은 맞는 거지만 5 하면 안 된다고요. 시계가 X잖아.
그러니까 x 그렇게 해줘.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으면 두 가지 다 살펴보고 세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다 살펴봐서 x가 보이면 x. 한 가지만 나왔대요. 그게 x면 x.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중개대상 물에서 OX 나눠보고 권리에서도 OX를 나눠보고 행위에서도 OX를 나눠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X를 잘 기억했다가 X가 보이면 X다. 그렇게 할 거예요. X맨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먼저 중개대상 물 OX 나눠봐야죠.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순서대로. 자, 중개대상 물은 법에 5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외우셔야 되지만 억지로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그냥 알게 돼. 자연스럽게. 중개대상물 5가지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토지가 나오겠죠? 토지. 이거 우리가 중개할 거니까 건축물도 당연히 나올 테고 토지, 건축물 이렇게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정착물은 뭘까요?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꽉 붙어 있는 거. 건축물은 토지 정착물이 워낙 대표적이니까 따로 뺀 거죠. 건물도 붙어 있잖아요. 토지에 붙어 있으면 정착물이에요. 건물 이외에 다른 거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임목.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 거. 벌목된 게 아니라. 그 다음 광업재단. 광업이니까 광산과 관련 있겠죠? 재단.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덩어리로.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광업재단. 공장재단.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재단.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이거. 이렇게 5가지. 그러면 1번, 2번 이 2가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다 이렇게 배워요.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거.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토지랑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래요. 토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정착물도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에요. 이 3가지는 의제 부동산. 어우, 말이 어렵네. 의제 부동산. 법에서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은 1번, 2번이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법에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다 같은 말이 의지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거. 법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의제 부동산이 이렇게 3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개론 시간에 배우게 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무진장 많다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3가지만 중개대상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3가지만. 쉽게 나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정말 쉽게 나오면 의제 부동산은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다. 맞아요? X. 의제 부동산 중에서 3가지만 된다고요.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뭐 그런 것들은 의제 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제 부동산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3가지만 되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렵게 나오면. 그럼 부동산이래. 부동산은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부동산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X. 안 돼. 국유, 국가 소유 부동산도 있어요. 시청 건물, 구청 건물 그런 거 중개할 수 있어요? 건물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제 부동산도 다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나눠봐야 한다고요. 만약에 전부 다 된다 그러면 못하고 이거 공부해. 그냥 다 되고 끝나는 거지. 지금 우리가 OX를 나눠보고 있는 건데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나눠봐야 한다고요.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판단 기준이에요.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기준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쉬워요. 어려우면 지금 설명드리지도 않지. 쉽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쉬워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이렇게 5가지에 속하지 않는데요.
이 5가지 외울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냥 알게 돼. 속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된다.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X. 속하지 않으면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고. 여기 속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잘 나오지도 않아.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문제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잖아요. 상가임대차에서. 올해도 문제가 났는데. 자, 권리금 요거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 맞췄어. 안 돼. 이거 왜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럼 안 된대요. 왜 안 될까? 권리금이 뭔데요? 돈. 금은 돈이잖아요. 돈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판례가 안 된다 그랬어. 대법원 판례가. 판례는 이 소송이 돼서 이제 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 판례가 있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왜? 돈이니까. 돈은 여기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은 또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돈은. 권리금이잖아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의 대부분은 이 5가지에 속하게 돼요. 그럼 이제 나눠봐야지. 국가 건지, 국유, 아니면 개인 건지, 사유. 국가 거다. 그럼 안 돼요. 거래가 안 되잖아. 국가 거는. 개인 거라면 되고.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국유, 사유만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하다고요. 이게 국가 건지, 내 건지. 내 거면 되고, 국가 거면 안 되고, 국가, 아니 뭐 지자체 거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내 거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토지, 건축물. 왜 그러냐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이 생소하다고. 이거 하고 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소한 거니까 개념만 잘 파악하면 돼요. 이게 뭔지. 근데 토지, 건물은 제 개념을 설명드리지 않잖아요. 왜? 뭔지 알고 계시니까. 토지가 뭔지 제가 막 설명드려야 돼요? 건물이 뭔지 제가 막 설명드려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게 뭔지.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응용 문제.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다음 중 중개대상물인 것은 1번 토지. 답은 1번. 아우, 안 나오지 그런 거 촌스럽게. 응용 문제가 국유 사유 판단하는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 해볼게요. 토지예요. 내 땅이었어. 근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땅인데 그린벨트로 묶였대. 개발이 안 된대요 지금. 땅값이 똥값 됐어 지금.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토지잖아. 토지. 그럼 국가 거예요? 내 거네? 그럼 돼야죠. 오, 된다. 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지 팔 수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팔 수 있어요. 싸게 팔겠지. 어쨌든 거래가 되잖아 이게. 내 거니까 사유,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니까. 토지 거래 허가도 있어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를 거래할 때. 그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래요. 내 땅인데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래.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소유권 빼앗기지 않았잖아. 내 거잖아요. 거래할 때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소유권 빼앗기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공용수용 된 토지. 공용수용 들어보셨나요? 이게 뭘까? 국가가 공익 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들인 거. 도로 깔겠대. 그럼 그 토지, 내 땅 소유권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공용수용 된 토지, 소유권 빼앗겼다고. 이미 국유가 됐어요. 도로 깔려고 지금.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국유니까. 근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공용수용 예정이다. 예정이래. 될까요? 안 될까요? 공용수용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네 아직. 예정이잖아. 도로 깔겠다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예정됐어. 그래도 내 거잖아 아직까지는. 된 거죠.
공용 수용 이건 소유권 빼앗겼으니까 국유 안 되는 거고, 밑에는 사유 개인 거니까 되고, 아직까지. 그래서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도 않다고요.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니까 공용 수용 된 토지. 다른 거 하나 또 질문 드려볼게요. 가압류 들어보셨나요? 가처분 그런 것도 있어요. 가압류. 내가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누가 내 토지에다가 가압류 해놨대. 내가 빚을 못 갚아갖고 이제 가압류가 된 거예요. 가압류가 된 토지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가압류가 됐는데 가압류 그래도 된다고. 내 거잖아. 가압류가 돼 있든 아니면 가처분이 돼 있든 상관이 없다고. 그게 뭔진 몰라도 소유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고요. 된다고. 한 가지만 안 된다니까. 공용 수용 된 토지 이것만 소유권 빼앗겼다고. 가압류가 돼 있어도 되고 가처분 돼 있어도 되고. 진짜 어려운 거. 이게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게 놀라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대. 되게 어렵죠. 처분할 수 없게 처분 금지. 말이 너무 어렵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토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라니까요. 공용 수용 된 토지 이것만 소유권 빼앗긴 거지 얘는 그게 아니에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아직까지 또 낼 거야. 그럼 된다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심지어. 경매가 개시가 된대요.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된다고. 내 거니까.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니까. 미등기래요? 그럼 안 돼요? 그래도 돼. 등기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겨요? 미등기 건물. 그 국가 거예요? 내 거잖아. 그래도. 등기하면 되지 뭐 조만간에. 무허가 건물. 허가 안 받았대요. 그래도 돼요. 그것도 두 번이나 나왔어. 미등기, 무허가 다 된다고. 그러니까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공용 수용 된 토지 얘만 국유 다른 건 다 사유 내 거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도 안 드려요. 너무 쉬우니까 다 알게 되시고. 근데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무주의 부동산. 이런 건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잘 나오게 되죠. 무주가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유. 그래서 안 되죠. 국유. 외우고 있어야 돼. 청와대. 딱 봐도 국유. 안 되고. 남대문. 척 봐도 국유.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요. 행정재산이라고 불러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걸 말해요. 행정재산은. 국가 건데 목적이 있다. 청와대, 시청 건물, 구청 건물, 행정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있잖아요. 남대문, 보존할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정재산. 그럼 얘는 국유재산인데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국유예요. 국가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어떤 목적이 없다고. 국가 소유 부동산인데 목적이 없다. 그런 건 일반 재산. 목적이 있다. 행정재산. 이 두 가지가 국유재산.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국유재산 이렇게 나왔대요. 국유재산. 틀린 분이 있을까? 없어요. 당연히 안 되지. 국유인데. 행정재산 이렇게 나왔대요. 이것도 거의 안 틀려요. 왜? 행정이란 말이 왠지 국유 같잖아. 그죠? 안 돼요. X.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일반 재산 꼭 일반인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요. 일반 재산, 국유 재산이라고. 무주의 부동산 같은 건 일반 재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 이렇게 나와도 안 된다는 거죠. 국유니까. 뭐 국유 재산, 행정 재산은 누가 틀리겠어요. 일반 재산 얘도 국유 재산이라고요. 무주의 부동산 같은 거. 그냥 목적이 없지만 국가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몇 가지 더 해보면 하천, 호수, 바다. 이게 뭘까? 물이네. 그죠? 공유수면. 공유수면. 물 숫자. 물은 국유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X. 공유수면인데. 물은 국유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천 옆에 있으면 하천구역 이렇게 불러요. 하천 옆에 있는 땅. 포락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와, 말이 너무 어렵다. 포락지. 물이 범람해서 잠긴 땅이에요. 하천 옆에 있는데 물이 범람해서 잠겨버렸대요. 이게 포락지. 그리고 빈지. 이게 뭘까? 바닷가를 말해요. 바닷가. 빈지. 하천구역 하가 물하자.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할 때. 빈. 모래빈자. 이거 한자 못 쓰겠다 이거. 한자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한번. 쪽팔리네. 한자가 어려워. 제가 한문 선생이 아니니까. 세 가지 공통점은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삼수변. 물이잖아요. 물. 다 국유니까 안 된다. 물이 들어가 있는 건 다 국유란 말이에요. X. 물이 있는 거 찍으면 절대로 안 돼. 시험에서 물 먹으니까. 안 된다. 다 국유라고. 국유. 안 된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토지, 건물에 속하면 그때는 국유, 사유 나눠보면 되겠다. 그래서 소유권 빼앗기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고 공용, 수용, 된 토지 그것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고. 잠깐 볼까요? 책 어디 보시냐면 26페이지를 보세요. 26페이지에 표가 있죠?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이 있고 이용 제한 거래 규제라는 칸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26페이지. 찾는 게 또 어려워 우리는. 처음 하시면 어디 하는지 잘 찾으셔야 돼. 찾기만 하면 내용은 쉬운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찾는 걸 잘 찾으셔야 돼. 26페이지에서 표를 보고 있고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옆에 첫 번째 도로 예정지 중 사유지 되어 있네.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왜? 도로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예정이잖아. 사유지잖아요. 되잖아요. 개인 거니까. 그 밑에 거 사인에 의해서 공유 수면 매립했대요. 누가 매립했어요? 개인이. 자, 이게 공유 수면이에요? 아니잖아. 공유 수면이면 안 되지만 개인이 매립했대요. 그러면 개인 땅이에요. 국가가 매립하면 국가 거. 개인이 매립했잖아. 그래서 이건 사인 동그라미고 매립지 동그라미. 아, 개인 토지구나. 개인 토지. 된다. 이것도 한번 나왔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낚여서. 공유 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공유 수면은 X. 이건 공유 수면은 매립한 매립지. 개인 땅이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 접도구역 내의 사유지 볼 것도 없잖아요.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도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도 되고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뭔지 몰라도 다 된다. 다 된다. 사유 개인 거니까 어렵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국유, 공유재산 있죠? 맨 밑에 칸에. 그래서 국유 공유재산은 안 된다. 이거예요. 공유재산은 지자체 소유재산을 말해요. 국유 국가 거, 공유는 도깨비 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자체. 그놈이잖아. 안 되는 거고 무주의 부동산 국유고 미채굴의 광물 땅 속에 박혀 있는 석탄구리래요. 석탄구리가 땅에 박혀 있대. 토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국유. 그래서 안 돼. 또. 내 땅에 석탄이 있대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국가 거예요. 국유. 안 되는 거. 캐 내면 어차피 부동산이 아니어서 안 돼요. 땅에 박혀 있을 때는 부동산이잖아요. 토지에 박혀 있으니까. 근데 국유라서 안 된다. 포락지 안 된다 그랬고. 국유니까. 하천구역, 빈지 다 국유. 하천, 호수, 바다, 물도 다 국유. 안 되는 거. 국유 사유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토지 건물을 본 거예요. 토지 건물을 뭐 일부가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그거 할 거 아니고 토지 건물 받고 이제 나머지들은 개념만 파악하면 되겠다.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그럼 이제 토지 정착물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토지고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축물을 보세요. 건물이죠.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으면 부동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동산, 부동산을 판단하는 건 간단해. 토지에 꽉 붙어 있다, 부동산. 건물은 꽉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근데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토지에 붙어 있는데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와는 독립해서 별개로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을 무조건 함께 팔아야 한다. 이러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만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물만. 토지만 팔겠대요. 돼요. 건물만 팔겠다. 돼요. 통상적으로는 같이 팔겠지만 따로 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거든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건물만 팔면 건물 등기부에 갑, 을, 병, 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면서 독립성이 있다. 토지와는 독립해서 별개로 거래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또 뭐가 있나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몇 가지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돌담이다. 돌로 만든 담이에요. 돌담. 부동산이죠. 이게 왜 부동산? 붙어 있잖아. 응? 돌담이니까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이제 붙어 있는 채로 이걸 무너뜨리지 말고 붙어 있는 채로 이 돌담만 이렇게 팔겠대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 이걸 누가 사 이거를? 돌 맞지 샀다가. 누가 사겠어? 부동산은 맞지만 독립성이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된 게 아니니까. 그럼 또 이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에요. 수목이 집단이니까 나무들이죠. 나무들. 붙어 있어요. 여기. 벌목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동산. 부동산. 붙어 있잖아요. 안 뽑히잖아, 나무들을. 꽉 붙어 있다고요. 그 다음, 독립성. 붙어 있는 채로, 이게 벌목하면은 동산이니까 의미가 없고 붙어 있는 채로 이 나무들만 팔겠다. 독립성이 없다. 없어. 토지 팔면요, 나무들 같이 따라가.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토지 사면 그 위에 있는 거 같이 다 산 거라고요. 독립성이 없어서 다 따라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맞지만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독립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들인데 이렇게 새끼줄을 치고 여기다 이렇게 편말을 세웠어요. 갑소유 이런 식으로 새끼줄 치고 편말 세우고. 이게 뭐냐면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그래갖고 명인방법 이렇게 불러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요거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 역시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독립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편말 때문에. 붙어 있는 채로 나무들만 팔 수 있어요. 이 편말에다가 갑, 을, 병, 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니까 얘는 된다. 이 돼. 그냥 수목이 집단은 안 돼요. 독립성이 없잖아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명인 방법이 이게 등기부 대용이죠. 건물 등기부에 갑을 병정 바꿔주는 것과 여기 편말에다가 갑, 을, 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는 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다만 이거는 명인 방법은 전통적인 거, 등기부는 현대적인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거나 되기는 된다. 이거 한 가지만 돼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서 더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딱 한 가지만 되니까.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요것만 돼요. 요것만 간신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고 드립다 외웠더니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되니까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우기도 쉽고. 외웠더니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나왔어요.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런 짓을 했대.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목,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에다가 새끼줄을 치고 편말을 세운 거예요. 갑소유다 이렇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돼요 안 돼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부동산이에요. 왜 붙어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붙어 있잖아요. 독립성 있잖아요. 편말 때문에 똑같잖아. 명의 방법이니까. 이거. 가불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지. 그거 되는 거죠. 이것도 얘도 된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도 되고 부동산이면서 독립성이니까 요것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된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도 돼요. 그러면 인목까지만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목도 나무가 식재가 되는 거예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나무들이 식재가 되는 거 되죠? 인목은 그 나무들을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게 인목이에요. 이게 달라요. 얘랑 인목은 달라요. 인목은 등기한 거예요.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을 등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이거 돈도 안 들어. 이거 새끼줄 치고 편말만 세우면 되는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이걸로도 충분히 되는데 왜 굳이 등기해서 인목을 만들어요? 등기할 땐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까지 들어가는데 돈 들여서 왜 인목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되는데 왜냐면 저당권 설정하려고 은행에서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려고 요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요 상태에서는 명의인 방법 요거는 사고 파는 것만 돼요. 그게 뭐냐면 소유권이죠.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것만 가능해요. 갑, 을, 병정 소유권자만 여기다가 쓸 수 있다고. 근데 요거를 담보로 맡기고 이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 찾아가서 저 이거 담보로 좀 잡아주세요. 안 잡아줘. 없어 보이잖아 이게 너무나. 은행 직원이 출장 나가서 여기 쪼그려가지고 써야 돼? 이상하잖아 이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등기부 적어도 이렇게 등기부 같은 게 있어야 담보로 잡을 수 있지.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저당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명의인 방법은. 근데 얘는 인목은 등기했으니까 등기부가 있잖아요. 등기부가. 건물과 똑같이 토지랑 똑같이.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도. 인목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다. 나무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그루에 막 1,000만 원 넘어가요. 그러면 안 팔리면은 담보라도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명의인 방법 이거는 안 된다고요. 인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저당권이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또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명의인 방법은 새끼줄 치고 표말만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건 비용이 안 들어서 나무 한 그루도 된다 그랬잖아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도 된다 그랬어요. 인목은요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돼요. 수목이 집단, 나무 들이어야 돼요. 나무 한 그루 등기할 때 등기 비용이 더 나오겠어요. 수목이 집단. 그런 차이가 있죠. 형식적인 차이가. 나무 한 그루가 되는 건 명의인 방법. 인목, 등기하는 거라서 그건 안 되고. 근데 실질적인 차이점이 중요하다. 저당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는 거. 뭐만? 인목만.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되죠. 네. 옛날에 뉴스에 나온 적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집 앞마당에 나무가 있었어. 고목이야.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대요. 몇백 년 된 거지. 너무 소중해서 그 나무 한 그루 등기하려고 했다가 등기가 안 됐어요. 왜? 수목이 집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 오래된 나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 것들 뭐 문화재급이지 진짜. 근데 그게 등기가 안 돼요. 나무 한 그루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소송했어. 패소했죠. 어차피 법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지. 그건 소송할 게 아니라 옆에 나무 한 그루 더 심었어야지. 그럼 되는데. 에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나무 두 그루만 돼도 되는데. 어쨌든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도 한번 개념을 좀 파악해 볼게요. 좀 쉬겠습니다.